JTBC 뉴스특보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하루가 넘어서 발부된 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 법원의 고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는 최대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강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이승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 공지가 나왔는데요. 공조수사본부에서 공지를 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에 법원에서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현재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짤막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네. 요약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이 조금 전에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어제 자정, 그러니까 어제 0시에 청구를 한 영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0시에 청구를 했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서 영장 발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당일에 발부가 되기도 하는데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영장 청구인 만큼 법원이 시간을 두고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체포영장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혐의가 좀 적용이 돼 있습니까?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수괴 그리고 직권 남용 두 가지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거는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이번에 공수처 그러니까 공조본이 수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네. 이게 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도 기각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내란죄 혐의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고 네. 그런데 이제 공수처의 입장은 내란죄가 자신들의 수사 권한에는 없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관련된 혐의로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장 청구 기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와서 그동안의 입장이 엇갈려 왔는데요. 네. 오늘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법원이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오전 0시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출석 요구서를 모두 거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총 3번의 영장 소환 요구를 했었고 네.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번 모두 불응을 해왔습니다. 네. 18일 날 1차 불응이 있었고 25일 날 2차가 있었고 29일에 3차가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공수처는 수사 초기에만 해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곧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했었지만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형사 절차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해왔던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반과 달리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소환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3번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라는 입장으로 해서 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네. 이 체포영장이라는 게 그러면 앞으로는 공수처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네,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기 때문에 이제는 신병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는데요. 관절을 지키고 있는 경호처 인력들이 영장 집행에 협조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이 없다 이런 주장은 어째서 나오는 겁니까? 네, 조금 전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 따라서 내란죄 수사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할 수 있지 않고 경찰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를 지금 가져가서 담당하고 있는 곳은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내란죄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번에도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공수처는 이번에 자신들의 내란죄 수사 권한은 없지만 윤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 내란죄 혐의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영장을 청구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법원이 이번에 발부를 했다는 거는 이 쟁점에 대해서도 법원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내용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주당은 사고 직후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꾸려 최대한 빠른 사고. 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발부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그러면 이 공수처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공수처 공조수사본부는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영장 청구의 주체가 공수처여서 네. 이 부분이 이제 다툼의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 원래는 관할권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돼 있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재반 사항을 고려해서 관할법원에서 공소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네. 공수처에서 다른 곳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그 거주지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통의 거주지가 서울 서부지법의 형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소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몇 시간 안에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체포영장은 대략 일주일 정도,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7일입니다. 네. 하지만 피의자 소재지가 확실하지 않느냐, 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길어질 수 있다고는 하는데 네.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7일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 체포영장이 7일이면 내년 7일까지 유효를 한 건데 48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 절차도 있다면서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에도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과는 어떻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 그 구속영장이 집행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전두환 씨가 군사 반란과 관련한 내란을 일으킨 뒤에 반란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는데 네. 그때 1995년도에 구속영장이 집행됐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는데요. 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오늘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고요. 경찰 특별수사단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체포영장을 앞으로 좀 거부하거나 뭐 이럴 확률도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도 공수처는 그동안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조본이 그동안 대통령 안가 등을 상대로 3번 압수수색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네. 경호처가 그때마다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체포영장은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인 만큼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보다는 좀 더 경호처가 대응을 크게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공수처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제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집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고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네. 앞으로의 쟁점은 경호처가 과연 체포영장 집행을 관저 앞에서 막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하거나 또 뭐 추가적으로 소환 통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은 만큼 공수처로서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명분도 챙겼고요. 이제 법원도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라는 또 하나의 명분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체포영장 집행으로 따른 여러 물리적인 충돌이나 우려가 커진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 다시 소환을 응하십시오라고 해서 통보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방금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이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공수처가 내란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이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쟁점이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냐는 것이었고 네. 윤 대통령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과 같은 체포영장 발부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법원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앞서도